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 91쪽에 자, 두 번째 용도지역 간의 행위제한 여기 할 차례죠. 예, 거기 보시고. 자,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거 조금 복습하면은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자,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 제도를 적용할 때는 자,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지역이라는 말을 붙이죠. 자, 그리고 이 조그만 지역에 지구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역이란 말을 붙입니다. 예. 지역은 일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일반적으로 이 넓은 지역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는 것이고, 자, 지구라는 것은 지역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완된 기준, 보완 기준을 적용할 때는 지구라는 걸 붙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지구의 보완 기준을 적용해서는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때 붙이는 말이 구역이라 했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용도 지역이다라는 것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국토의 대상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자,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은 자, 종류를 말하죠. 그 해당 지역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 그 다음에 지역별 건폐율, 자, 지역별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제한의 일반 기준입니다. 일반 기준 어디다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끔 뭘 해야 됩니까? 건축하는 제도예요. 그 용도지역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뭐 하는 제도? 건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건물이 이렇게 다 지집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 지구라는 것은 뭐냐? 이제 오늘 배우는데, 자, 이거는 전국토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국지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할 때 지정해라. 그럼 어떨 때 용도지구가 필요하냐? 용도 지역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자, 부족한 점이 생기죠. 이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이걸 자, 보완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용도 지역의 위에 세 가지 일반 기준 있죠.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을 시킵니다. 그 보완된 기준을 자, 적용해서 건축해야 할 때는 뭐다?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용도 구역도 국지적으로 지정합니다.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필요할 때 지정하고. 그러면 이는 어떨 때 필요하냐? 용도 지역이나 지구 가지고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될 때. 자, 그러면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지역과 지구 일반 기준인 이것과 보완된 기준을 적용해봐도 안 돼. 자, 이럴 때는 이 세 가지
자,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은 보안 기준을 다 무시하고, 자, 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별도 기준을 적용해서 건축해야 할 때는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봐야 버뜩버뜩 이해가 되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만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우랍니까? 외우면 안 되죠. 예. 사실 이 과목은 암기사항이 너무 많지만은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거기 보시면은 거기 교재에 91쪽입니까? 자, 용도 지역 안에 2번 행위 자리가 되겠죠. 이 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할까요? 그렇죠. 행위라는 것은 건축 행위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 용도 지역은 이런 세 가지 일반 기준을 법령에 정해놨죠. 이 기준에 따라 뭐 해야 돼요? 건축하는 거예요. 그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건축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 제한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1번에 행위 제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데 원칙이다, 이 뜻이에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용도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를 제한한다. 자,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데 그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원칙적으로 어디다 정했다? 대통령령에 정해놨습니다. 자, 행위 제한의 내용으로 건축 제한,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밑에 1번에 용도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 해놨죠. 자, 거기 요거의 첫 번째 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지역별 건축물 용도 종류를 법령에 정해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자, 그는 어떻게 정해놨느냐? 거기 읽어보면은 용도지역 안에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대통령령이 조금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냐? 용도지역이 우리 전 시간에 종류 앞에 있었죠. 그 총 세부적인 종류가 21개예요.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그 용도에 맞는 종류를 법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표로 정해놨어요. 표. 예. 그래서 표가 총 21개가 됩니다. 이 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래 되어 있어요. 표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돼 있고, 1번 일반 주거지역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자,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조례가 정했을 때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를 또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당 기본적으로 암기사항이 100개. 예. 그러면은 21개가 몇 개? 2100개. 공법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시험에 오느냐? 네,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법은 만점을 8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점은 못 맞춥니다. 이런 거 내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장에 가서 기분 좋게 마음의 번호를 딱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알고 틀려야 돼, 이거는. 예. 그래, 마음을 비운 사람 또 맞춥니다. 그거 소가 뒤로 걷다가 쥐잡듯이. 예. 안 그러면 못 맞춥니다. 왜? 이걸 어떻게 외워요? 예를 들어서 뭐 준주거지역이나 뭐 준공업 지역은 몇백 개예요. 아셨습니까? 몇백 개씩 들어가 있어요. 똑 시험 내면 그런 건 돼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아는 걸 찾아라. 그것도 또 이름으로요. 2번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찾아라. 이거는 뭐 미쳤죠.
왜? 이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이거는 틀려야 돼요. 그래서 공법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약 20%가 그런 걸 낸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운다고 이게 외워주는 것도 아니고, 외워봐야 설사 또 외웠다 합시다. 몇 개월 지난 뒤에 어떻다? 또 바뀌어요. 그래서 공법은 늘 바뀌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놓더라도 매년 한 문제 정도 논다고 보시면 돼요. 막 틀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거 보세요.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별로 건물의 크기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이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자, 이 기준이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 맞게끔 건축물 크기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설명이 위에 그림으로 되어 있죠. 자, 그 건폐율에서는, 자, 그 건폐율의 뜻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 중에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있죠. 기준이, 이 기준은 밑에 수치 있죠. 무조건 해야 돼요. 왜? 매년 노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외운다? 1월 달에 딱 외우는 자료 줍니다. 그 자료를 주면은 어디다가 이걸 매일 이거 억지로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어떻게 외우느냐? 자,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화장실에 붙여놨고 그 보세요. 매일 봐요. 그냥 매일 보세요. 자, 그러다 보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 매년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그걸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되는데, 자, 왜냐? 이 기준은 옛날 기준입니다. 옛날 기준.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 전에 왜 안 왔는데? 미안하다. 법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용적률 기준이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그게 주거지역은 거기 보시면은, 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자, 거기 준주거지역까지 돼가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일반 주거지역에 거기에 150%, 200%, 250% 이하라고 이종이 돼 있죠. 그 150%가 100%로 바뀌었어요. 제3종도 200%가 아니고, 자, 100%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에 부터, 자, 근린 상업지역에 보면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400%, 300%부터 시작하죠. 거기 200%로 다 바뀌었어.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지역이죠. 자, 그게 전용공업이 150% 시작하죠. 일반공업, 중공업이 200% 시작하죠. 일반공업, 중공업이 150%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주거지역은, 자, 기본적으로 100%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공업지역은 150%부터 시작. 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놀기 정해졌죠. 이거는 온다 이 말이에요. 쉽죠? 그 뻔히 딱 어디 논다 딱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뜻은 알아야 됩니다. 건폐율이 무슨 말이냐, 용적률이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옆 페이지 보면 창고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부동산 공법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중요성이라 되어 있는데 그 첫째 줄에 보시면 줄칩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안에서 건축물, 자 건축 흔적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 것인가의 비율입니다. 자, 그걸 풀어서 그렇게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로 오면은 반면 용적률이란 찾았죠. 대지 안에서 건물을 자 얼마나 살 것인자 비율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리고 설명 듣습니다. 자, 건폐율이다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서 토지라 안 하고 대지라 합니다. 대지. 자, 우리나라에는 모든 토지에 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물 못 짓는단 말이에요. 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많을까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많을까요? 없는 토지가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전국 토의 약 10% 정도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울산 시내에 건물 지어져 있는 부지 외에 주변은 전부 다 산이죠. 저는 대지가 아니에요. 네. 자, 그만큼 국가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대지, 즉 대지를 비율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 자 건축물이 안전 면적을 쉬운 말로 건축 면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건축 흔적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 흔적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건축된 면적이죠. 건물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건축 면적? 자,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요 조금 후퇴시켜서 요렇게 해서 요거로 건축 면적을 잡아요. 그럼 여기는 건축이 안 됐는데 지붕 때문에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건축 흔적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이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축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안전 면적, 이걸 흔히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건축물을 앉을 수 있는 면적 제한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인데, 자 여기에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70%다 하면은 이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축물을 앉힐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200의 70%는 얼마? 140제곱미터를 앉춘다는 뜻이에요. 자, 건축 면적이 자 40%다라면은 이 대지 면적의 40%까지 건물을 앉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0의 40%는 80제곱미터죠. 만 앉혀라 이 뜻이.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에서는 21가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어떻게 기준해 놨느냐. 자, 0%부터 최고 90%까지 규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90%라는 것은 이 대지 면적의 90%, 180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앉춘다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100%짜리는 없습니다. 왜? 100%면 대지면 전체 건물이 앉아버리죠. 그러면 옆에 있는 대지에도 건물이 다 앉아버리면 건물과 건물 사이 붙어버리죠. 그러면 건축 환경상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로 얼마 준다? 90% 줍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도 90% 줄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또 다릅니다. 그럼 가까운 일본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일본에 가면은 혹시 일본 가봤어요? 거기에 일본에는 주택가 이렇게 가보면은 특히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높은 건물은 짓는데 상당히 제한을 많합니다. 지진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을 안추는 우리나라보다는 건폐율이 엄청 완화돼 있어요. 거의 건물이 다 앉아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옆 건물과 벽을 붙여서 이렇게 짓는 것이 상당히 일본이 그런 건축 문화를 많이 보는데, 지진 때문에 건물끼리 서로 붙어 있으면 좀 그래도 낫겠죠. 예. 그래서 높게는 못 짓되 건폐율은 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크게 지진하고 관계 없으니까 건폐율을 기준 상당히 엄격히 봅니다. 그래서 최고 얼마까지 준다? 90%까지 주고, 자, 그 용도 지역에 맞는 건폐율 기준을 법으로 다 정해놨는데, 거기 그 밑에 표에 보면은 쭉 일종 전용 주거 지역 50% 돼가 있죠. 그 일종 전용 주거 50%라는 뜻을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만큼으로 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종 전용도 자 50%, 일반 주거 지역은 1, 2종 60%죠. 이렇게 주어진 그 용도 지역별 폐율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안추어라 이 뜻입니다. 물론 제일 높은 것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건 설명드리면은 무슨 뜻이냐?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자, 우리가 용적률이라는데, 건축 연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뭐라 부른다? 연면적.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의 더한 값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층 건물이 있어요. 각층 바닥 면적이 100이다 하면은, 자, 각층 바닥 면적이 더한 값이 연면적인데 400이죠. 400은 대지 면적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2배.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를 쌓아놓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용적률 200% 하면은 대지 면적 몇 배를 쌓는다? 2배 쌓는다. 그럼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500%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대지 면적 몇 배 쌓는다? 5배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0의 5배는 1000이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10층까지, 50으로 하면 20층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0%다. 자, 주어진 대지 면적에 몇 배 사라는 뜻이에요? 10배를 사라는 뜻이에요. 10배를. 자, 그래서 200% 10배는 2000%죠. 200에 2000제곱미터니까 100으로 하면은 20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의 21가 용도지역의 최하는 50%부터 돼 있습니다. 주어진 대지 면적 절반만 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절반이면 200의 절반은 100제곱미터면 4천. 100제곱미터 바닥면적을 하면 단층밖에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최고는 1500% 돼 있습니다. 대지 면적의 15배를 샀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용적률 칸에 보면은, 자, 거기에 일종 전용은 50% 이상 100% 이하라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일종 전용에서는 대지 면적만큼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 전용 같은 경우 150%까지. 자, 그 다음에 뭐 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일 높은 것이 중심 상업지역이죠. 1500%까지 샀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낮은 지역들이 그게 80% 쭉 돼가 있죠, 밑에. 예, 그런 지역들이 80% 제일 낮아요. 자, 그러면은 저 산은 예를 들어서 저기 산은 보존 녹지고, 저 설악산에 있는 산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농림지역이 되겠죠.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제일 낮는데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최고 80까지 주죠. 자, 대지 면적이 0.8배 사라는데, 자, 설악산에 그런 데 가보면 건물 없죠. 건폐율은 이렇게 주어져도 거기에 들어갈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요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라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설악산 같은 데는 뭐 가보시면 건물이 별로 없는 이유가, 자, 여기에 지역별 건축물 용도 있죠. 설악산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는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사실상 설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게 건물 짓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나는데, 자, 중심 상업지역은 높죠. 예.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도 많고, 건폐율도 얼마까지? 90, 용적률도 1500%까지 주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 제일 싼 곳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뭐 100원, 200원 합니다. 평당. 왜? 사실상 건축물이 들어갈 용도가 별로 없고 건폐율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땅값은, 자, 지가 결정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따지는 것이 뭡니까? 자, 이런 여기 있는 용도지역이 뭐냐 따지고, 그 다음에 위치를 따지겠죠. 예, 도로를 끼느냐 안 끼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가가 결정적으로 용도지가 어떻게 지정받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결정이 난다 이 뜻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이 용도지 함부로 지정 못합니다. 대통령이라도. 자, 우리가 어려울 시절 때, 옛날에 뭐 50년대 후반이나 자유당 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자, 권력자들이 임의로 지정했어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상관 없죠. 예. 왜? 그때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 정치나 모든 국가의, 자, 행정 기능이 제도적으로 정립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건 이후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정착을 시켜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폐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진 대지 면적의 건축물을 얼마 정도 비율로 안추느냐가 건폐율입니다. 자, 용적률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뭡니까? 용적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도지구로 가봅시다. 용도 개념 보시면,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줄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까지 줄쳤어요. 자,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어야 되죠. 도시군관리계획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 변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줄친데 보시면 용도지역 제한이라고 해놨죠. 용도적 제한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지역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말합니다. 이런 제한을, 자, 강화 완화한다 했죠. 강화 완화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한다 했더니, 강화 완화가 뭐?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강화시켰어, 완화시켜서 보완했어. 그걸 적용함으로써, 자, 용도 지역의, 자,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이나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한다 해놨죠.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이나 경관이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용도 지역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자, 용도 지구다라는 것은 자, 이건 첫째, 국지적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자 정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자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뜻이. 그럼 이 용도적 기능을 정진하고 경관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용도 지역의 부족한 점이죠.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해주겠다 이 뜻이. 보충을 시키면 용도적 기능이 정진되고 경관 안전 등이 도모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할 거냐? 용도 지역의 자 제한이 있었죠. 자, 제한 세 가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자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해 함으로써 자 보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해 하게 되면은 용도적 부족한 점이 보충이 되죠. 그래서 보완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 완화한 이 기준을 무슨 기준이다? 보완 기준이다 이 뜻이. 보완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강화라는 말과 완화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강화가 뭡니까? 규제를 더 강화시킨다는 표현을 쓰죠. 완화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용도 지역을 지정했을 때 특정 지역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용도적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 규제를 더 엄격하게 규제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완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보완을 시켜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은 용도지구에서는 거의 손을 잘 안 댑니다. 예. 자, 건축물의 용도 있죠. 종류를 주로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종류를 손을 대요. 자, 그래서 용도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켜서 자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적용시켜 건축해 함으로써 용도지역을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가 100가지죠. 100가지인데 강화시킨다 하면은 한 70가지는 허용하고 문제될 수 있는 30가지 건물은 들어올 수 없도록 줄인다는 거예요. 강화라는 결국은 건축물 용도 종류를 어떻게 한다? 줄이는 겁니다. 자, 완화를 한다는 것은 100가지에다가 추가로 한 20가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뜻이죠. 이게 완화다 이 뜻이.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자 결국 용도지역을 뭐 합니까? 보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보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용도지구의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다음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만들어져서 결정 확정됨으로써 용도지구도 지정 변경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서 표를 보시면 용도지구 종류도 경관지구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보면은 복합 용도지구까지 쭉 돼가 있죠. 예. 자, 그럼 이게 어떨 때 용도지역이 부족한 점이 생겨서 이 용도지구 종류 10가지 정도 가지고 보완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관지구 봅시다. 경관지구. 자,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 어렵죠. 쉬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경관지구다. 경관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경치가 어떻다는 거요? 경치를 볼관,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전해주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다 이 뜻이에요.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지금 경치를 잘 볼 수 있죠. 그걸 더 볼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또 경치를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자 앞으로 계속 잘 볼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주고, 지금은 경치 못 봅니다. 그런데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자 산이 있고, 자 이 산을 배경으로 이 도시에 도심이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이다. 자, 상업지역에는 들어가는 건물도 종류가 많고 건폐 용률도 높죠. 그 건물을 결국은 빌딩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 도로 이 편도 상업지역이니까, 자 이런 건물이 여기에 들어갔다. 자, 이 건물이 이 산의 경관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릴 우리가 있죠. 그럴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전체는 상업지역으로서 자 쓰는 지역인데, 지역은 넓죠. 거기에서 안에서 딱 문제 생긴 여기에 요런 조그마한 지역에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뭐 지정한다? 경관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럼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자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있죠. 종류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켜버려요. 숫자 줄여봅니다. 그럼 여기에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산의 경관을 가릴 만한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 용도를 어떻습니까? 예, 줄여버립니다. 이런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큰 빌딩 같은 업무시설 있죠.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려요. 줄여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땅값이 툭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경관지구인데, 여러분 경관지구를 쉽게 봅니다. 어디로 가면 보느냐 하면은 경관지구는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예요. 자 서울특별시 정중심으로 강이 관통하고 있죠.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그러면은 이 서울의 도심 이 한강 주변에 여기에 건물들이 상업지역이니까 자 이렇게 건물이 도열돼 버리면은 자 강북이나 강남에서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도심 이 부분에 한강 주위의 이 부분에는 이기 지정이 되어 있어 건물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강에서 물 흐르는 강에서 한 100m, 200m 안에는 건물이 없어요. 가보시면 뭐 조성해 놨습니까? 강변공원 조성해 놨어요. 그게 이렇게 경관지구 지정되면은 서로 이 경관을 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뭐다? 경관지구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경관지구 들어오면 땅값이 크게 낮아지겠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자, 뭐 경관지구 종류는 여러 개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뭐 특화 경관지구, 뭐 그거는 이제 천천히 배우면 되고 경관지구 뜻부터 배워야 되니까. 자, 그다음 고도지구라 돼가 있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그 다음에 줄침됩니다.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게 줄침돼요. 자, 고도지구다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높이를 규제하겠다. 이거는 용도를 줄이거나 늘리는 게 아니고 뭘 규제한다?
높이를 규제하는데 높이를 최고 한도를 정해서 자, 그 높이 이하까지만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자, 여기 8m, 뭐 예를 들어서 10m 이렇게 높이를 한도를 정해서 이 이하로만 짓도록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고도지구입니다. 그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됩니다. 그럼 땅값에 차이가 나요.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토지면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거 어디 가서 많이 봅니까? 공항에 가면 많이 보죠. 간제탑이 있고, 자, 여기에 활주로에 자, 비행기 슝 하고 날아가죠. 그럼 활주로에 이 방향에 이런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비행기 착륙이 자기 되죠. 그럼 여기에 주거나 상업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높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지만은 낮은 건물 지어야 되죠. 이럴 때 여기다가 지정하는 것이 고도지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서 많이 보는데 울산공항에는 주변에 건물이 아직 없지요. 저기 앞 논밭이 있기 때문에 울산공항은 지금 그게 다 고도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활주로 같은 방향으로. 자, 저기 이제 울산시가 자꾸 커지고 여기에 산업이나 인구가 자꾸 집중돼서 오늘날 울산 인구가 이제 제가 예상할 때는 200만쯤 되면은 저 공항 옮기자고 합니다. 자, 지금 울산공항이 앉은 자리는 울산시 전역에 제일 중심에 딱 앉아 있어 지금. 누가 공항을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게 아니에요. 임시방편에 한 거지. 그래서 전문가가 설계한 건 아닙니다. 울산의 자, 행정구역 전체 면적 있죠. 나중에 지도표 보세요. 정중앙에 돼요. 울산공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구가 지금에 110만쯤인가 20만쯤 되는데 한 200만 되면은 자, 결국은 새로운 도심 필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주거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장 울산의 중심가인 그 지역을 개발해 버립니다. 그럼 공항은 이사 가야 되죠.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갈 데 왜 없어? 저 바닷가 가면 되지. 그래 옮기면 됩니다. 공항을 저 뭡니까 저 산 정상에다가 해놓은 공항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울진공항에 가면 돼요. 울진공항은 산 깎아서 산 위에다가 해놨어. 산 위에다가 공항을 안 가봤습니까? 그 가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울진에 가면은 울진과 동해 일대에 서는 공항이 있습니다. 울진공항이 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있죠. 동해 안에 산이 있죠. 요거 쫙 잘라가 요에다 공항 만들어놨어요. 이래도 하는데 뭐. 자, 그래서 결국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 서울의 원래 공항은 어디예요? 여의도의 1970년대까지는 여의도의 서울공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공항이 있죠. 그 공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만 쓰는 공항입니다. 한 번씩 대통령 외국 나갈 때 그 여의도 공항에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용 못합니다. 정부에서만 이용합니다. 그 공항이 서울의 원래 공항인데 자, 서울의 여의도에 그 공항이 있으니까 70년대 강남 개발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여의도 주변에 강남 지역 개발을 하는데 거기 공항이 있으니까 자, 건물이 높은 게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웬긴 겁니다. 그다음 웬긴 게 김포로 웬겼죠. 자, 김포도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를 아예 인천에다 옮겨버렸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원래 공항은 수영공항입니다. 김해공항 아니에요. 수영공항인데 자, 수영공항이 어딨냐? 오늘날 해운대 센텀이라 들어봤습니까? 그게 가 공항이에요. 공항 부지 위에다가 조성한 것이 센텀시티예요. 거기는 쫙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죠. 공항 활주로 위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해운대 지역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려니까 공항이 턱 앉아 있죠. 앉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자 김해 쪽으로 공항을 옮긴 겁니다. 김해에는 그때 당시 김해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김해 공항은 군사 공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김해 공항을 조금 확장해서 절반은 민간에서 임차에 쓰고 절반은 군에서 쓰는데 수영공항이 그런 식으로 폐쇄되면서 그 지역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공항이 있으면 들어올 수 없죠. 마찬가지 울산도 인구 한 200만 명쯤 되면은 왠기사 소리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는 100년 이상을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공항 설계라 제가 볼 때는 해보면 잘못됐다. 그래서 울산에 좀 한적한 외곽 쪽으로 공항을 돌려놨으면 상당히 울산 발전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알게 모르게 저 공항 때문에 울산의 저 자리에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도주구는 이런 공항 같은데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방하지구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요쪽은 지우지 마세요. 요거는 지워도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두세요.